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이니까 N2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작년에 이제 시험을 보면은 일단은 청해가 어렵다고 하는데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일단 N2 파트별로 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이제 문자어휘,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이제 문법 요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얘들을 묶어가지고 이제 언어지식이라고 하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청해. 요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월부터 출발하면 1, 2, 점성, 5, 6. 그 다음에 7월에 언제 보냐면은요. 우리가 이번에 12월 1일에 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7월 첫째 주의 마지막 일요일이니까 이제 6개월하고 또 일주일이 더 있어요. 되게 길죠? 지겨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일주일이 더 길어지게 되면은 저희가 모의고사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시간적으로 충분하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딱 잘라서 봤을 때 이제 2개월 단위로 잘라서 보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1, 2월 달에는 저희가 일단 뭐부터 공부를 해야 될까요? 한자. 한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여기를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제가 올해는 문법을 좀 바꿨어요. N2 커리큘럼 조금 바꿨는데 왜 바꿨냐면 요즘에 이제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서 느낀 게 기초 문법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N2이지만 저희 이제 오늘부터 기초 문법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기초 문법을 정리를 하면서 그 기초 문법에다가 이제 N2의 단어까지도 대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형용사도 봐야 돼요. 형용사부터 정리를 할 건데 그래서 이제 문제 풀면서 느끼지만 단순함기에서 넣는 게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잘. 그러면 이제 저희는 명사 활용, 형용사 활용, 동사 활용 다 볼 거예요. 다 하고 이제 들어갈 건데 그래서 저희가 얘를 JLPT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JPT도 넣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문법을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월 달에 들어가게 되면 똑같아요. 이제 한자, 그 다음에 문법, 이거는 이제 고스란히 들어가는데 이때부터 이제 이 독해하고 청해 얘를 이제 들어갈 건데 1, 2월에 그런 독해 청해를 아예 안 보느냐? 봐요. 보기는 할 건데 이제 한자하고 문법의 비중이 한 70%라고 한다면은 이 독해하고 청해는 30% 정도 해가지고 조금씩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비중을 조금 여기에서는 이제 50% 정도를 늘려보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5, 6월 달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때부터 이제 한자 문법의 실전 문제를 풀고 심화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독해청에도 이제 실전 문제를 풀면서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계획은 저희가 이제 길어요. 일단 6개월로 길기 때문에 뭐 양적으로 봤을 때는 12월 시험 준비하는 것보다는 좀 뭐가 분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하기 편할 거예요. 하기 편할 거고 또 이제 희소식은 7월 시험 좀 쉬워요. 12월보다. 근데 그거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쉬우면 다 잘 봐요. 다 잘 보기 때문에 나 되게 잘 본 것 같아 라고 하는데 한두 개 틀려도 점수 다 떨어지고 상대평가다 보니까 약간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약간 조금 약간 쉽게 나오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제가 요즘에 걱정되는 파트는 진짜 그거예요. 청해죠. 청해 파트가 제일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제부터 1월이잖아요. 아직 1월이기 때문에 뭐를 잡아야 되냐면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하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평소에 나는 애니도 많이 보고 드라마도 많이 본다? 그럼 괜찮아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봐요. 뉴스도 안 들어요. 라고 하시면은 지금부터 좀 취미를 붙여야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뭔가 이렇게 그냥 시험으로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약간 조금 밀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컨텐츠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제가 좀 재미나게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거를 한번 좀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한자부터 좀 확인을 해볼 텐데 저희가 한자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어휘도 봐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두 개를 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N3 때보다는 확실히 한자가 늘어나요. 단어 양으로 했을 때 한자 양으로 봤을 때는 한 400개 정도밖에 안 늘어요. 근데 그 400개가 다른 단어랑 조합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2,500개 단어 정도를 는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 세길 각자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12월 한 월말에 한 10일 정도 이집트를 갔다 왔어요. 이집트를 갔다 왔는데 지금 시차 적응 잘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아살라무 알라이쿰 이것만 외치다가 왔는데 근데 이집트 진짜 일본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현지 투어를 많이 했거든요. 현지 투어를 많이 했는데 일본인 분들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가이드 분이 이제 한국어 가이드가 아니라 이제 영어 가이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둘 다 솔직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일본어를 하니까 저 일본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에지부토 때 스고이 데스네 막 이러면서 막 같이 돌아다녔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많이 도와줬대요. 이집트가 이제 뭐 이런 문화재 같은 것들을 복원하고 이러는데 일본이 많이 돈을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본 사람들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돌아다니면서 다시 또 이제 일본어에 대한 흥미가 좀 느껴지고 또 이제 같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되게 재밌게 갔다 왔는데 자 그러면 저희 세길 각자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 왼쪽에 들어가 있는 애를 그 해자라고 해요. 그 해.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갑자기 한자가 또 그죠?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죠? 자, 그 해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게 되면은 칼이 들어가 있어서 얘 자체가 이제 색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색일 각자. 보통은 저희가 이제 한자에서 각자라고 하게 되면은 까끄라고 있는데 얘는 음독 잘 보셔야 돼요. 꼬끄 꼬끄라고 읽어줘야 돼요. 얘가 지금 꾸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 이 카행가 붙게 되면은 요 앞에 있는 애가 초금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음독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시각, 지꼬끄, 신꼬끄, 속꼬끄, 치꼬끄. 시각은 우리 시간 얘기할 때 몇 시 몇 시라고 할 때 뭐 이지지, 니지, 지라고 읽잖아요. 지꼬끄 그대로 읽으면 되고요. 심각하다, 신꼬끄. 여기서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앞쪽에 들어가 있는 이 깊을 심자는 훈독이 뭐가 있었죠? 깊다? 이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 반대로 얕다는 뭐가 있었죠? 얕다? 아사히. 아사히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또 이제 얕다 이 뜻을 가지고 있죠. 둘 다 이제 깊이를 나타내다 보니까 상수변자가 들어가게 되죠. 자, 즉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속곡끝라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앞쪽에 들어가 있는 애가 고즉 이 고즉자의 음독이 속끄예요. 속끄. 그럼 얘가 지금 꾸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카인과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속꼬끄 요렇게 이제 바뀌긴 했죠. 자, 요거는요. 만약에 위쪽에 요렇게 이 대나무 죽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요렇게 바뀌게 되면은요. 얘는 또 이제 마디 절자가 돼요. 마디절. 그래서 음독으로 읽어줄 때는 세츠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즉각 이렇게 해서 속꼬끝, 속꼬끝 얘도 꾸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초금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각은 치꼬끝, 치꼬끝라고 들어가 있는데 자, 이것도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앞쪽에 들어가 있는 애가 이 늦을 지자가 들어가 있는데 얘를 이제 오소이 하게 되면은 얘는 늦다잖아요. 늦다. 그 다음에 지각하다 오쿠 레루라고 읽어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지각을 하는 거죠. 오쿠레 데스미마센 지각하다 오소이 오쿠레루 이렇게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키자무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키자무 보시게 되면은 잘게 썰다 이거 음식 같은 것들을 잘게 썰다 라고 할 때 쓰고요. 이 고코로니 키자무 마음의 색이다 요럴 때 또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까끄가 아니라 꼬끄라는 거 잘 보셔야 돼요. 까끄라고 읽으면 절대로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세개 각자 봤고요. 이제 깨달을 각자를 볼게요. 깨달을 각자는 진짜 이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봤어요. 내가 무언가를 보고
머리 위에 뿅뿅뿅 무언가를 깨달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깨달을 각자는 지금 음독이 달라지고 있죠. 얘 어떻게 읽었냐면 꼬끄, 얘는 까끄예요. 까끄라고 읽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는 가고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가끄고 강 까끄 삭 까끄 까끄예요. 지금 똑같은 각자이긴 한데 음이 다르죠. 얘는 꼬끄고 얘는 까끄고 음이 다르네요. 자, 가고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다섯 오자. 이 다섯 오자 자체가 음독이 고죠. 고예요. 그래서 이 음을 기억하시면 돼요.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고요. 얘는 깨닫다라고 해서 깨달을 오. 이 깨달을 오자 음독으로 읽어주게 되면 고. 그래서 이 음이었어요. 다섯 오자 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훈독으로 읽어주게 되면은 사토르라고 읽어주게 되는데 이거 누구랑 바꿔줄 수가 있냐면 N3 단어에서 키즈쿠 하게 되면은 알아차리다 이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N3 버전이고 사토루가 N2 버전이에요. 사토루 깨닫다, 알아차리다 이 뜻을 갖고 있죠. 뭐 종교적인 뜻으로 하게 되면 뭐 득도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끄고 같이 하게 돼봤고요. 감각은 강가끄 느낄 감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착각은 삭가끄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 착각이라고 하게 되면은요 앞에 들어가 있는 애가 쇠금자가 있어요. 쇠금자가 들어가 있고 이 금이 옛석자가 들어가게 돼서 이 금이 오래되면은 어긋나게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어긋날 착. 이 어긋날 착자 원래대로 읽어주게 되면은 사끄거든요. 아까 우리 꾸로 끝나는 애가 카인가 만나면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초금으로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착각도 어떻게 읽고 있어요? 삭까끄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럼 만약에 차고라는 말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차고. 그럼 발음이 어떻게 돼요? 차고? 사끄고. 그러니까 그대로 읽어야 돼요. 그대로 읽어야 되는데 뒤쪽에 이제 카 행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바뀐다? 삭 이렇게 초급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은 착각이랑 또 이제 바꿔줄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예전에 진짜 옛날 유행어긴 한데 그 정웅인이라는 배우의 유행어가 하나 있어요. 감 잡았어. 죄송해요. 진짜 옛날 유행어인데 그리고 왜 우리도 얘기하자. 나 감 잡았어. 감. 그 감이라고 할 때 그 느낄 감자 쓰는 거 아니에요. 이 느낄 감자를 쓰는 게 아니라 나 감. 죄송해요. 제가 옛날 유행어긴 한데 감 잡았어. 이제 그때 들어가는 감이 헤아릴 감자예요. 자 그러면 이 헤아릴 감자를 쓰는데요. 그러면 내가 헤아린 게 잘못된 게 착각이잖아요. 내가 잘못 헤아린 것 같아. 그러면 우리 그 다르다 틀리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가 누구야? 다르다 틀리다? 치가우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치가우를 마스형으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헤아릴 감자의 음이 감이거든요. 그러면 내 감이 치가우 잘못됐어. 감치가 심하시다. 얘도 그래서 뭐다? 착각이에요. 착각. 그래서 이제 감 잡았어. 그 감이에요. 그 감. 죄송해요. 옛날 그 80년대도 아니고 90년대 그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감 잡았어? 검색하면은 그 정웅인 그 배우의 젊었었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네, 감 잡았어. 자, 이렇게 해서 칸치가이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끄고 강가끄 사가끄 여기까지 같이 하게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버해로는 많이 들어보셨죠? 기억하다 외우다인데 반대로 까먹다는 뭐예요? 와스레르. 와스레르 시마이마시다. 이 와스레르 하게 되면은 이게 까먹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마스가 있고요. 사메루가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N3에서 분명히 이 음으로 외웠던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자 표기가 두 개예요. 얘를 만약에
찰랭자를 써서 사마스 이렇게 표기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마스. 오, 맞아, 시키다. 그래서 이건 시키다. 사마스.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떤 애가 들어가 있냐면 이제 깨달을 각자를 써서 사마스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우리 아침에 듣기 싫은 소리가 알람 시계잖아요. 그래서 메자마시 도케이라고 해서 이 사마스라고 하게 되면은 잠을 깨우는 거예요. 잠을 깨우다, 눈을 뜨다, 이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동사로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메루 하게 되면은 얘도 이제 찰랭자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찰랭자에서 사메루? 얘는 식다가 되겠죠. 뭐 열정이 식었다, 뜨거운 음식 식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메루를 쓰게 되죠. 그럼 지금은 이제 어떤 애가 들어가 있냐면 깨달을 각자를 써가지고 이 사메루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얘는 이제 잠이 깨는 거죠. 난지니 메가 삼의 마시다까 이런 식으로 잠이 깨다. 그 다음에는 정신 차리다. 이 뜻도 있어요. 그래서 메가 삼했다 하게 되면은 나 정신 차렸어. 이럴 때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게 되면은 메자마시라고 들어가 있어요. 메자마시 도케이 하게 되면은 알람 시계가 돼요. 그럼 지금 보게 되면은 그냥 읽을 때는 사메루라고 읽는데요. 이렇게 명사 뒤에 동사가 붙잖아요. 그럼 뒤쪽에 타금이 들어가요. 똥뿅뿅 이렇게 들어가서 매 사마시 아니죠. 매 자마시 매 자마시 하게 되면 잠을 깨우게 하는 시계, 알람 시계 이때도 들어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자마시라고 해서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데 요즘 형용사 한자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뜻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눈부시다. 이 눈부시다 라고 하게 되면은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우선은 마부시,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메자마시. 그러니까 둘 다 눈부시다는 눈부시다인데 다르죠. 마부시는 진짜 물리적으로 눈이 부셔야 돼요. 물리적. 근데 이 메자마시 같은 경우에는 이 추상적으로 눈이 부시다라고 할 때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장이 눈부시다, 발전이 눈부시다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눈부시다라고 할 때는 이제 메자마시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 형용사 깨달을 각자 같이 확인을 해봤고요. 이렇게 1월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시간이 좀 길잖아요. 길기 때문에 뭔가 처음에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누적되면서 쌓이는 게 느껴지고 솔직히 공부하게 되면 부담이 없어요. 그때 막 1월, 4월, 5월, 6월 이럴 때 오시는 분들은 왔을 때 1, 2, 3월 거를 추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때 오면 양이 많아지죠. 양이 많아지는데 지금부터 이제 적은 양을 암기를 하게 되면은 부담 없지 않나요? 그리고 기억도 많이 남아요. 웃긴 거는 1월에 배운 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가장 아무것도 없을 때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세계 각자는 미친 듯이 잘 외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갈수록 이제 하시다가 3월 달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 선생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1월 달에 가장 많이 뭔가 이렇게 많이 알려드리거든요. 많이 알려드려서 지금 많이 스케치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얹을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저 이제 볼간자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한자 은근 재밌지 않나요? 가스라이팅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자, 얘는 이 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보니까 밑에 보면은 눈목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볼간. 근데 이 볼간자는요. 지금은 음독밖에 안 들어가 있죠. 칸이라고 읽어주면 되는데 이거 훈독으로 읽어주게 되면 미루라고 읽거든요. 미루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뜻이 볼간자에서 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간호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앞으로 이제 미루가 다양한 한자로 나올 건데 미루라고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간호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 간호사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칸고시, 칸만, 칸묘. 간호사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그 중간에 있는 한자가 누가 들어가 있냐면은요. 우리 그 변호사는 말을 해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죠. 말씀 원장, 풀초, 弁護士, 세추, 다스리다. 지키는 거예요. 지킬 호, 弁護士. 음독으로 읽을 때 타는 넣어서 고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생되는 한자들은 오늘은 얘만 볼 거예요. 좀 시커멓죠? 시커멓기 때문에 이거만 볼 건데 이제 그 위에 들어가 있는 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애가 이제 풀떼기죠? 풀.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게 되면은 이 세추자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이집트를 갔으니까 그 상형문자 같은 거를 봤을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렇게 연상이 안 되는데 왜 저거를 뭐라고 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도 보면 부수들이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새입니다 라고 이거 어디가 새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해야 돼요. 얘는 새가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얘가 들어간 한자들을 보게 되면은 뭔가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해야 돼. 새구나,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연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애가 스승사자예요. 스승사자. 이 스승사자가 들어가서 음독으로 읽어줄 때는 시라고 있는데 진짜 옛날 단어를 보게 되면은 간호부라고 해서 며느리 부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칸고후라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간호사는 남자도 있죠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칸고후 요새 안 써요. 요즘에 안 쓰고 이제 칸고시라고 해서 시를 넣어서 만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옛날 책에 보면 있어요. 옛날 책에 보면 있는데 요즘에는 칸고시라고 읽어주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단어죠. 그다음에 이제 옆에 가게 되면 칸반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얘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반대를 뭐라고 해요? 반대. 12월이 너무 쉬웠죠? 반대. 반대! 한다이. 반할 반. 이게 한 달을 쉬면은 짠짠짠. 이 반할 반자인데요. 자, 여기 앞에다가요. 요렇게 나무 목자를 넣어주게 되고요. 이 나무 목자 옆에다가 이 반할 반자를 넣어주게 되면은 널 판지 판자가 돼요. 널 판지구나 라고 보면 되는데 이 반할 반자의 기본음은 항이죠. 항이라고 읽어주게 돼요. 이 널판지 판자도 기본음이 항이에요. 원래는 항이라고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일본에 가게 되면은 철판 요리가 유명한데 철판 요리 테츠항 이거 쯔로 끝나는 애가 하행가 만나가지고 택반이라고 읽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음을 기억을 해야 돼요. 원래 음이 항인데 지금 보면 어떻게 읽고 있어요? 만. 그래서 요거는 음이 두 개예요. 캄만, 캄만이라고 해서 타금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 간판이라고 할 때 칸반이라고 읽고요. 나중에 곡금왕 칠판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때도 타금 넣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칸반, 칸반, 칸반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간병으로 갈 텐데요. 간병. 우리 그 갑을 병, 가정 찌질한 갑을 병이에요. 병. 이게 병부수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자가 나오면 병이구나 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바깥에 이렇게 생긴 애 들어가 있죠. 이렇게 생긴 애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질병부수예요. 질병. 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뭔가 병을 나타낸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얘 나올 거예요. 요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합체를 시켜볼게요. 질병, 질병. 그 다음에는 병부수가 들어가게 되면서 누가 됐냐면 병. 그래서 묘잉 병원 할 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읽어줄 때 표, 훈독 추가해서 볼게요. 야마이 하게 되면은 얘가 바로 병이에요.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칸묘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예외 읽기도 없고요. 자, 볼간자 맞고요. 느낄 감자로 한번 가볼게요. 얘는 칸지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자, 한번 체크해볼게요. 감각부터. 감각, 칸지, 칸조, 칸신, 칸소, 칸도, 교감, 거감, 직감, 역감, 간지루. 감각 아까 봤고요. 칸지. 이거 칸지루를 먼저 봐야 되는데 간지루가 얘가 훈독이 아니에요. 훈독이 아니고 얘는 지금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냐면 음독이 있죠. 음독 다음에 수루가 붙게 되면은 이거를 하는 거예요. 하다. 이 뜻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얘가 지루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얘가 또 이제 스루로 바뀌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음독을 하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 지루 라인에 들어가가지고 칸, 지루 이렇게 바뀐 거죠. 근데 이 동사에서는요 마스형만 쓰게 되면은 명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칸지 하게 되면은 느낌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는 마스형으로 쓰게 되면은 명사가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감정 칸조라고 들어가 있는데 일본 한자는 이렇게 쓰고요. 한국 한자는 요 밑에가 이렇게 원자 붙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타이핑을 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글 활용하시면은 이렇게 변환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일본어로 뭔가 타이핑을 쳐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워드나 엑셀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나와요.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글을 활용하면 장점이 뭔지 아세요 혹시? 한글 프로그램 쓰게 되면 후리가나가 위에 달려요. 그래서 이제 바로 바뀔 수가 있어서 저도 옛날에 그래서 한글을 썼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본어가 좀 다르게 바뀐 애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엑셀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 이력서 같은 거를 쓰셔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워드 아니면 엑셀 쓰시면 돼요. 요즘 취직하기 힘들죠? 취직하기 힘든데 일본은 자리가 많습니다. 자리가 많기 때문에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얘 자체는 풀을 청자예요. 풀을 청자. 얘 들어가면 원래 다 세이라고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한자가 보이면 세이 다 이렇게 읽는데 지금 들어가 있는 얘만 조금 특이해요. 뜻점. 얘만 이제 예외예요. 음독을 읽을 때 조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풀을 청자가 들어가면은 세이예요, 세이. 세이라고 읽어주게 되는데 뜻정자, 요녀성만 이제 쪼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집에 가시는 초코파이 하나 사드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나오게 되는데 훈독은 나, 사케, 나이. 나사케 자체는 인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사케 나이는 나 왜 이렇게 한심하지? 한심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 의미를 갖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문득 그 나중에 말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거를 잘하고 싶으면 이제 말도 잘해야지 들리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1, 2월에 조금 시간이 있잖아요. 장문 좀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 이거 맞는 문장인지 좀 알고 싶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아무리 이상한 문장도 다 바꿔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1, 2월 달에 1, 2월 달이 제일 한산해요. 그럴 때 좀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다 알려드립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칸심 별표 치세요. 얘는 지금 한자 그대로 감심 아닌가요? 감심. 근데 해석을 할 때는 감탄했다, 감동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리고 스피치를 듣고 간신심하시다 이런 식으로 감탄했어요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감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감상은 느끼는 감상이에요. 느끼는 감상. 그래서 보면은 밑에 이렇게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는데 나무 목자 옆에다가 이렇게 눈목자를 쓰게 되면 서로상자죠. 서로상. 근데 지금은 이 서로상자 밑에다가 이 마음 심자를 집어넣게 되면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상. 그래서 뭐 영화 감상문, 연극 감상문 이런 식으로 얘는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상자는 일본어로 뭐라고 상자? 하코. 자, 그래서 이제 상자상 한 달 동안 이제 안 쓰다 보면 다 까먹어요. 둘 다 음독으로 읽어줄 때는 속, 상자는 혼독으로 읽어주게 되면은 하코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하코까지 같이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감독은 칸도라고 읽어주면 되는데 이게 그 예부도 잠깐 볼게요. 무거울 중자죠. 이 무거울 중자는 음독이 두 개가 있었어요. 주, 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무거울 중자는 훈독으로 읽어주게 되면 오모이는 안 할게요. 동사만 볼게요. 카, 사, 네르, 카, 사, 나르. 이 카사네르 하게 되면은 겹치다. 무언가를 거듭하다. 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이어드에서 옷을 입는다라고 하면 카사네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카사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럴 때도 쓰죠. 그러면 이 카사나루라고 하게 되면은 겹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요때이가 카사나리마시다. 예정이 겹쳤어요. 이런 식으로 겹치다 이 뜻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가타카나 단어가 있거든요. 우리 그 더블이라고 하는 더블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겹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웃으시면 안 돼요. 겹치다. 다브르. 이 다브르 더블에서 온 거예요. 다브르. 하면 겹치다가 돼요. 그래서 요때이가 나긋다노 하게 되면 예정이 겹쳤구나 라고 해서 이 나브르 요것도 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나브르 같이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이 무거울 중자가 들어가 있고요. 이 무거울 중자 뒤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이렇게 힘 역자가 들어가야 얘가 이제 움직일 동자가 되죠. 움직일 동자가 되고 이제 이 움직일 동자 앞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게 되면은 일하다 라고 할 때 쓰는 이제 일할 동자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음이 똑같아요. 타금 넣어서 노 이렇게 타금 넣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감동 같이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제 공감하고요. 허감. 이 발음 좀 보시겠어요? 교감, 호감. 미치겠죠? 두 개가 지금 발음이 비슷한데 요 발음이에요. 요냐, 오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공감이라고 할 때는 얘가 한 가지 공자거든요. 한 가지 공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앞쪽에 사람을 집어넣고 옆에다 똑같이 넣어주게 되면은 이바지할 공. 이바지하다. 이 뜻을 갖게 되는데 얘네는 음이 쿄예요. 쿄. 그럼 어떻게 읽으면 돼요? 요 발음이에요. 쿄. 요렇게 읽어주게 되는데 지금 옆에 보시게 되면은 여자는
아이를 좋아한다. 이 좋아할 혹 요게 들어가 있죠. 이거는 코예요. 코 요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발음이냐 오 발음이냐 요걸로 이제 구분을 하면 되는데 얘를 이제 훈독으로 읽어주게 되면은 스키는 많이 들어보셨죠? 스키. 근데 스쿠도 외울게요. 이제 스쿠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좋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면은 그 호감을 얻는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은 정말 밝고 배려심도 많고 다른 사람을 잘 보살펴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정말 호감을 많이 얻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뭐 진짜 단순하게 말하면 민나가 카노조노 코토가 스키다. 그럼 진짜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엔투로 오게 되면은 얘를 수동형으로 바꿔서 스카레르 민나니 스카레테마스요 스카레르 하게 되면은 좋아함을 당하다 라고 해서 호감을 얻다 이 뜻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스카레르라고 하는 표현도 볼게요. 진짜 이렇게 뒤져보게 되면은 JLPT는 약간 조금 옛날 일본 표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올해부터 여러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올해부터는 듣기 JPT 청해를 같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회화 표현을 좀 많이 연습을 할 거예요. 회화 표현을 많이 연습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진짜 뭐 마루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청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돼요. 너무 빨리 나오고 회화 표현이 많이 나와서 어쩌면 혜택받은 해죠. 자, 이어서 볼게요. 자, 실감입니다. 직감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거 잠깐만 볼게요. 우리 아까 꾸로 끝나는 애가 카행가 붙게 되면은 앞에가 이렇게 초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쓰로 끝나는 애가 카, 사, 타, 행과 만나게 되면은요, 얘가 이 초금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사타 행이라고 하게 되면은 카사타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카키쿠케코, 사시스세소, 타치스테토 다 들어가요. 초금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어떤 애가 들어가 있냐면 이 열매실자가 들어가 있어요. 열매실자는 음독으로 읽어줄 때 지츠와 지츠. 그 다음에 얘를 훈독으로 읽어주게 되면은 미노르 하게 되면은 열매를 맺다. 뭐 결실을 맺다. 이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긴 시간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어요. 나가는 노력가 미노리마시다. 이런 식으로 이 미노루를 쓰게 되면은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거 그러면 원래대로 읽으면 지츠캄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쯔로 끝나는 애가 카행가 만나다 보니까 발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직감 요렇게 바뀌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직감. 자, 그 다음에 이제 예감이라고 요감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예감은요 요렇게 쓰게 되면은 미리 예자죠. 미리 예자. 자, 그러면은 이 미리 예자를 앞에다가 두고요. 이번에는 옆에다가 머리 혈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예금통장이라고 할 때 쓰는 맡길 예자예요. 맡길 예. 둘 다 음독으로 읽어줄 때는 요라고 읽어요. 예금통장이라고 할 때 들어가는 요. 그래서 미리 예자는 이제 훈독으로 읽어주게 되면은요. 미리 라, 카, 지, 매 하게 되면은 미리 사전에 이 뜻을 갖게 돼요. 그래서
뭐 아라카지메 렌라크 시테 오키마시다 라고 해서 이런 애들을 이제 넣어줄 수가 있는데 또 하나를 봐야 돼요. 어떤 애를 봐야 되냐면 얘랑 바꿔줄 수 있는 애가 요거 있어요. 마에 못대. 이 마에 못대도 마찬가지로 미리 사전에 마에 못대 렌라크 시테 오키마시다 미리 사전에 전화해 놨어요. 이런 식으로 미리 사전에 2개 같이 보면 되고요. 맡길 예자는 이제 훈독으로 읽어주게 되면은 자타동사를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즈, 카루, 즈, 케루 이렇게 2개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아로 끝나는 애가 루로 만나게 되면은 자동사 그 다음에 에로 끝나는 애가 루랑 만나게 되면은 이 타동사예요. 그래서 아스카르, 아스케르, 아스카르, 아스케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아스카루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맞는 거예요. 내가 맞다. 그 다음에 봉안하다. 근데 아스케로 하게 되면은 맞는 거예요. 맡기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아스카리 이타시마스 제가 맞겠습니다. 맞다. 보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감까지 확인을 했고요. 칸지로는 이제 느끼다, 느끼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하나만 추가해서 볼게요. 칸지는 느끼는 거죠. 그러면 칸지가 스르 하게 되면은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이거랑 바꿔줄 수 있었던 관용 표현 뭐가 있었죠? 그런 느낌이 들어. 오 맞아요. 이거랑 바꿔줄 수 있는 애가 키야 키. 소노요나 키가 스르 그런 느낌이 들어. 이런 식으로 키 요것도 같이 넣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와 벌써 한 장 끝났어요. 벌써 한 장 끝났어요. 오늘은 한 단어만 더 볼 거예요. 내릴 강자로 한번 가볼게요. 왜냐면 이케 강자는 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릴 강자로 한번 가볼게요. 이 내릴 강자는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내리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음독보다도 이제 훈독이 더 중요해요. 내릴 강. 그래서 음독으로 읽어주실 때 코우라고 읽어주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꼬, 카꼬 2개밖에 없죠? 이후, 하강 2개밖에 없는데 그 이후는 얘는 어조사 이 근데 앞에다가요 사람을 넣어주고 어조사 이자를 넣어주게 되면은 유사품, 사이비 요때 들어가는 닮을 사자가 돼요. 그래서 어조사 이자는 음독으로 읽을 때 이, 닮을 사자는 음독으로 읽어줄 때 지예요. 그래서 뭐 유사점, 루이지 땡, 지 이렇게 읽어주게 되는데 얘는 음독밖에 없지만 닮을 사자는요 훈독이 하나 있어요. 닮았다? 니루, 니루 하게 되면 닮다죠. 와타시와 하하니 니테르 닮았다 라고 닮다 요것도 같이 볼게요. 자 그러면 이후가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후 그리고 이후라고 해서 이강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고도 있어요. 그래서 발음이 얘는 이 꼬우 얘는 이고 둘 다 겹치는 해석은요 이후예요. 이후. 그러면 뭐 3시 이후로 오세요 라고 하게 되면 산지 이고 산지 이고 다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저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이고 안 돼요. 이고만 쓸 수 있어요. 앞으로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이고만 쓸 수가 있어요. 이고 기요츠케마스 이렇게 얘기하지 이고 기요츠케마스 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시간적인 측면에서 이후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둘 다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12월 시험 준비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짧다 보니까 어휘 숙제를 많이 드리는데 많이 풀이를 못 해드려요. 시간이 짧아서. 근데 이제 7월 시험 대비를 할 때는 거의 저랑 같이 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차이를 알 수가 있는데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하강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가코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훈독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훈독이 3개예요. 3개. 다 내리다예요. 내리다. 자 그러면은 3개를 볼 건데 후루가 있고요. 오리루가 있고요. 오로스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후르, 눈, 비 이런 것들이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눈이 그치다, 비가 그치다, 바람이 그치다. 야무. 비 때는 그칠 시절을 써서 야무 하게 되면은 눈, 비 이런 것들이 그치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메가 야무, 그리고 유키가 야무 이런 식으로 그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리루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교통수단 에서 내리는 거예요. 에서 내리는 거예요. 바스카라 오리루 혹은 뭐 치카테츠카라 오리루 이런 식으로 내리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오로스라고 하게 되면은 짐, 승객 이런 것들을 내리다. 그래서 니모츠오 오로스, 조격오 오로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반대로 태우다는 뭘까요? 싣다는 뭘까요? 태우는 거랑 싣다는 달라요. 한자가 다른데 일단 우리 그 타다가 뭐예요? 전차를 타다, 버스를 타다, 노루. 맞아요. 그러면은 그 태우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자는 똑같아요. 다시는 노세로 쓰시면 돼요. 노세루, 히토 노세루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이제 태우다 이 뜻을 갖고 있거든요. 태우다. 그러면 이번에는 싣다를 봐야 되는데 싣다 제 옆에다가 좀 써볼게요. 한자가 조금 복잡해요. 싣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 적재. 적재는 뭐예요? 싣는 거잖아요. 이 재를 데리고 오셔야 돼요. 얘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싣다는 흑토 창과 여기 중간에다가 누구를 집어 넣어야 되냐면은요 술의 어자 이렇게 그러면 얘가 실을 제자가 되고요. 얘를 이제 노세르 발음은 똑같아요. 그럼 이제 짐을 싣다가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발음은 똑같아요. 발음은 똑같은데 이제 한자가 다르죠. 탈승자냐 시를 제자냐 노세루 또세루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오늘 내일 강좌까지 봤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수업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할 때는 이거 외워오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처음에는 다 그 미리 보기 올려드려요. 제가 이따가 단톡하고 다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 안내 드릴 때 또 시험 어떻게 볼지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머리를 좀 식히고 나서 저희가 이번 달 말에 설 있는 거 아시죠? 뭐 화목금반은 수업에 지장이 없어요. 수업에 지장이 없어서 10번 수업이 다 있는데 월수금 수업이 9번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차 수강하기가 어려운 게 거기는 그래서 9번 수업을 하다 보니까 수업 연장 수업해야 돼요. 왜냐면 9번 수업을 하는데 10번의 수업을 똑같이 하다 보니까 10분 정도 연장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진도가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결석하시면 안 되지만 혹시나 결석하시게 되면 다 영상
제공해 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머리 좀 식히고 문법으로 넘어가 볼게요.